안녕하세요. 몽고DB 마스터 주종균입니다. 앞서 6장에서는 몽고DB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샤딩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7장에서는 샤딩 시스템과 함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리플리카 또는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복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몽고DB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솔루션이다 라고들 이야기하죠. 초당 몇만 건의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었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의 장애가 생겼을 때 한 건이라도 데이터에 유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의 서버에 집중적으로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장애가 생기더라도 원활한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실시간으로 A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저장될 때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 다른 서버, 다른 노드에다가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A 노드에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B 노드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복제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리플리카 또는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복제 기능입니다. 몽고DB에서 복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하는 이러한 복제 방식은 사실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H 기술들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던 그런 가장 보편화된 복제 기술 중에 하나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서버는 마스터 서버이고요. 두 번째 서버와 세 번째 서버를 여기서는 슬레이브 1, 슬레이브 2 서버다라고 지금 지정해 놓은 겁니다. 마스터 서버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리드와 라이트가 이루어지는 서버이고요. 이 서버에 장애가 생겼을 때를 위해서 입력과 수정과 삭제가 되는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슬레이브 1과 슬레이브 2에 똑같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스터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할 수 없을 지경에 놓였을 때는 슬레이브 1 또는 슬레이브 2에 저장되어 있는 복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위해서 마스터 서버는 매 2초마다 슬레이브 1과 슬레이브 2라고 하는 서버들이 현재 액티브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태를 매 2초마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몽고DB에서는 허트비트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왜 신체 속에 있는 심장이 계속 실시간으로 뛰고 있는 것처럼 마스터 서버는 계속 2초마다 슬레이브 서버가 액티브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것을 허트비트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개 서버를 구동하다가 슬레이브 1이나 슬레이브 2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때는 다시 슬레이브 1이나 또는 2 서버를 재구동만 해주시면 마스터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자동으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마스터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슬레이브 1과 슬레이브 2를 통해서 마스터 서버는 자동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뉴얼한 방법을 통해서 마스터 서버를 슬레이브와 슬레이브 2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스터 서버를 복구하는 작업을 별도로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복구되는 개념은 아니고 사용자의 매뉴얼한 방법을 통해서 마스터 서버를 복구해야 한다. 다음은 방금 보셨던 그러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문법이 바로 이제 마스터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바로 슬레이브 서버들이고요. 이 슬레이브 서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마스터 서버가 누구다라는 것을 대시 소스라고 하는 옵션들을 통해서 설정한 겁니다. 이러한 슬레이브 서버는 최대 16개까지가 설정이 가능한데요. 뭐 그렇게 많은 서버를 설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대 설정할 수 있는 서버의 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문법은 이제 마스터 서버에 접속된 상태이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things라고 하는 콜렉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네, empn과 enaming과 dpt라고 하는 세 개의 필드에 각각 데이터를 인서트한 문법이고요. 네, 확인하는 절차들이죠. 마스터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액션을 취하시게 되면요. 이 데이터들은 세컨더리, 방금 보셨던 슬레이브 서버 쪽을 이야기합니다. 슬레이브 서버 쪽으로 접속하셔서 보시게 되면 슬레이브에서는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지만 마스터와 슬레이브에 있던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마스터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가 슬레이브 쪽에도 복제가 되어서 이렇게 파인드 문장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말의 뜻은 마스터 쪽에 어떤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했을 때 슬레이브 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복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능인 리플리카 셋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리플리카 셋에서 지금 보고 계신 입력과 수정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프라이머리 서버라고 하고요. 이 프라이머리 서버에 입력과 수정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세컨더리 서버로 저장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서버는 리드라이트가 가능하지만 세컨더리 서버는 오직 리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세컨더리 서버에도 데이터가 라이트가 되게 된다면요. 프라이머리 서버와 세컨더리 서버 간의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일치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서버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프라이머리 서버가 있다면 나머지 서버는 세컨더리, 리드가 가능한 서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서버들은 세컨더리 서버에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매 2초마다 세컨더리 서버들에 대한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컨더리 서버가 여러 개가 중지된다고 해서 이 작업이 수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컨더리 서버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프라이머리 서버와 세컨더리 서버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지속적인 리드라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프라이머리 서버에 문제가 생긴다면 세컨더리 둘 중에 하나는 프라이머리 역할을 대체해서 지금까지는 오직 리드밖에 수행할 수 없었지만 이 중에 하나는 리드라이트의 작업이 가능한 프라이머리 서버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프라이머리 서버가 세컨더리 서버로 데이터를 저장하다가 장애가 생기게 되면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몽고DB는 OP로그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서버가 세컨더리 서버로 복제를 해야 될 데이터들을 먼저 복제하는 게 아니라 OP로그에 먼저 백업을 하고 백업이 수행된 데이터들에 한해서 세컨더리 서버로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 서버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와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다시 시스템을 재구동하게 되면 OP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백업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세컨더리 서버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복제 작업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리플리카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평상시에는 프라이머리 서버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프라이머리 서버와 세컨더리 서버는 서로 간에 구동되어 있는 상태인지 액티브 된 상태인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터비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서버를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세컨더리 서버로 데이터들이 복제가 되죠. 이 와중에 프라이머리 서버가 만약에 더 이상의 액티브한 상태가 될 수 없다면 세컨더리 서버들 간에는 누가 프라이머리 서버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선출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왼쪽에 있는 세컨더리 서버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면 오른쪽에 있는 세컨더리 서버는 리드가 가능한 상태의 세컨더리 서버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고 이제 왼쪽에 있던 세컨더리 서버는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최초 프라이머리였던 서버를 다시 우리가 복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세컨더리 서버의 역할로 존재하게 되고 프라이머리로 바뀌었던 서버는 지속적인 프라이머리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프라이머리 서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두 개의 세컨더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세컨더리가 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처음에 프라이머리였다가 세컨더리였던 서버가
프라이머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얘는 프라이머리가 되고요. 네. 이 와중에 프라이머리였다가 다시 복구가 된 이 서버는 구동을 하게 되면 세컨더리 역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세트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면서 그 중에 하나의 프라이머리가 죽게 되면 나머지 세컨더리 중에서 하나의 프라이머리를 순출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페일오버가 가능하고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멀티노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죠. 앞서 소개드렸던 프라이머리와 앞서 소개드렸던 마스터와 슬레이브라고 하는 이러한 복구 방법은 마스터가 죽었을 때 슬레이브를 통해서 매뉴얼 방을 통해서 복구를 해야 한다면 이런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이런 복구 방법에서는 오토매틱한 방법을 통해서 페일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연성 있는 멀티노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리플리카 셋에서 셋 중에 프라이머리가 죽었을 때 어떤 것이 세컨더리 중에서 어떤 것이 프라이머리 서버가 돼야 될 것인지를 이제 자동으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선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가 죽었을 때 어떤 것이 프라이머리가 될 것인지가 선택되는 방법은 아비터 서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동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용자가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3순위의 프라이머리 서버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서버는 프라이어리티 2번으로 지정된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가 되고 프라이어리티 1번이 된 세컨더리는 프라이어리티 2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고 그 이에서는 프라이머리가 될 수 없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프라이머리를 선출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프라이머리를 선출할 것이냐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 환경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문장은 앞서 보신 이 리플리카 셋을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문법이 이제 프라이머리 서버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세컨더리, 첫 번째 세컨더리, 세 번째 문법은 두 번째 세컨더리 서버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세 개의 노드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복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REP 셋, 즉 리플리카 셋의 이름을 반드시 지정하셔야만이 하나의 리플리카 셋의 세 개의 노드가 세트 형태로 작동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앞서 소개드렸던 그림에서 프라이머리 서버를 선출하는 방법 중에 아비터 서버에서 자동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프라이머리가 죽게 되면 그 다음 프라이머리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을 하실 때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절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프라이머리 서버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 순서를 순번에 의해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서 보셨던 아비터 서버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비터 서버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어떤 것이 프라이머리 서버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선출만 하기 때문에 굳이 좋은 상향 서버를 사용할 필요 없이 사딩 시스템의 컴퓨터 서버처럼 PC나 또는 노트북 차원의 어떤 그런 저사양의 시스템으로도 아비터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문법은 이런 리플리카 셋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REP set init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리플리카 셋의 이름이라든지 설정되어 있는 각 노드의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법이고요. db.print replication info라고 하는 것은 리플리케이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복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OP로그의 크기라든지 OP로그가 구동된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법이고요. db.print slave replication info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세컨더리로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만 추출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리플리카 셋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습을 잘 해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마스터와 슬레이버를
실습하기 위한 예제들이고요. 교재 256페이지부터 교재 263페이지까지는 리플리카 셋을 구축하는 방법과 새로운 복제 서버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문법들에 대한 실습 예제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노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나 노트북에서 하나의 노드에서 포터 번호를 여러 개를 할당해서 실습을 하신다면 리플리카와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개념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7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